안녕하세요. 캐세TV 김미영입니다. 우주원입니다. 저희가 개헌 네. 발표하는 날 네. 여의도에 10시 반까지, 9시 반인가? 10시 반까지 있지 네, 않았습니까? 회의를 했었죠. 그쵸? 회의했어요. 회의했지. 이 사람이 진짜. 그랬는데, 우리 그 현장에 있을 뻔했어. 네, 좀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정도 가지고 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 보니까 KT하고 엄청 비슷해. 네.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더니, 네. 이상한 사람이 KT 대표가 돼가지고 KT를 말아먹는다. 네. 라는 제보가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새노조에다가 누가 이걸 올려놨는데 내 입으로는 정말 말 못하겠어.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김영섭과 윤석열의 공통점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거.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의 공통점을 파헤치자.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1번 난데없이 그 자리에 올랐다. 네. 말로만 사과한다. 전문성이 없는데 다 아는 척한다. 주변에 유능한 참모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그 자리 지키기가 힘들어 보인다. 똑같아. 아니, 네. 누가 한 거야? 그러니까요. 아유, 이게 훌륭해. 앞날을 좀 내다보시고 하신 것 같아요. 작성일이 11월 8일이네. 우리 사무국장이 네. 한 거 아니야? 이거를 할 정도의 사람은 저 정도 레벨이 돼야 돼. 벌써 그 한 달 전에 이 한달 사태를 전에. 예견하신 게 아닌가. KT 명태균이 있어.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11월 4일날 끝났는데 저희가 실패할 구조조정이었다. 네. 라고 했는데 진짜로 실패한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현장 배치들을 빨리 해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래 방향성도 없고 그래서 현장은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니까 개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기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LG가 점유율이 높아졌네. 뭐 KT는 신규 신청이 들어와도 복명 처리하고 개통 안 해줘서 취소하네. 이전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개통 못한다. 이전 설치 못 해준다 하니까 타사 가세요 하고는 위약금 없이 해지해준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뭐 그 계엄 이야기를 그 했을 때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맞네. 나부터도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맞네. 근데 KT에서도 김영섭 대표가 절대 그런 일 없다. 절대 그런 일 왜 나를 없다고. 못 믿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구조조정 없다고 하는데 왜 사람 말을 못 믿냐며 오히려 저희들을 혼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갑자기 구조조정. 그렇죠. 맞네. 그리고 계엄령 이게 사실 쿠데타죠. 쿠데타도 몇 시간 가지도 못해서 실패해가지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역시 뭐 KT에서 구조조정도 지금 뭐 2,500명이나 다 그 KT에 남아 있어서 역시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아. 네. 계엄을 실패했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네. 국힘에서 그러니까 임기를 국힘에다가 맡기겠다고 얘기해요. 아주 무책임한 말이에요. 비슷하네. 자기가 잘못했으면 물러나야지. 책임질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러네. 불수습할 방안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하는 짓이 지금 완전 무대책이거든요. 나 배째라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KT 상황하고 너무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이게. 네. 낙하산들의 공통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건데 그 KT가 CEO 선임을 못하고 경영 공백 상태로 상당 기간 근 1년 가까이 있었다가 김영섭 대표가 이제 취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KT에서 물론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대표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국민연금에서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KT 대표 선임을 방해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한 게 갑툭튀라고 하던가요? 김영섭 대표거든요. 김영섭 대표는 그 당시에 1차, 2차가 계속 엎어졌지 않습니까? 네. 후보들이 엎어질 때마다 거론조차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대표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도 심사 대상 명단으로 발표도 안 됐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던 사람이 갑자기 최종 4인인가 3인, 썸리스트에 3인인가 4인 선정할 때 거기에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뭐 LG CNS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때 언론에 한참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그때 청와대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하고의 친분이 언론에 한참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기 CEO로 그 용산에서 꽂은 사람이구나. 그 언론에 다 파다하게 퍼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영섭 대표가 골프 열심히 치고 계시는데 전화 한 통 받고는 야 네가 KT 대표가 됐어 라고 받고는 그렇게 제가요? 이러고 깜짝 놀라셨다는 후문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윤석열 정부 초대 왕수석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인데 이 사람이 실세 중에 실세였거든요. 이 사람 친형이 이종섭 씨라고 있는데 경북대 사대부고 출신인데요. 저희 그 김영섭 대표하고 동문입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권에서 이 사람을 꽂으려고 한 거구나라고 언론에 그때 한참 회자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김영섭 대표가 지금 현 정부의 낙하산이다 네. 라는 얘기들이 있게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도 반대 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지금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한데 윤석열 아무 씨? 얘기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이권 카르텔이네 뭐 국민연금이 결사 반대하는 거 다 반대하더니 요 사람에 대해서는 찬성.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공통점 하나가 위에서는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번 계엄이 실패했다라는 네. 거가 KT에서는 직원들은 나가지 않겠다고 저항했고 네코어나 KT에 있는 관리자들은 안 넘어가겠다 또는 네코어가 망했으면 좋겠다 설마 이렇게 얘기는 생각은 하겠어. 많은 네코어에 넘어가신 군 관리자들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이번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이 유사하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하시네요. 네네네. 이게 너무 공통점이 많아요. 네.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거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섭 대표가 국정감사에 나오셔가지고 몇 가지 위증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위증죄로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네. 아마 요 사태가 좀 마무리되면 그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워낙 나라가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약간 미뤄지고 있는 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KT 이름이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영섭 대표만 나온 게 아니고 KT 이름이 또 다른 곳에서 등장했는데 김영숙 한양대 교수 이야기가 한참 핵심적인 쟁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요 분이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걸로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뭐 친분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네. 무용 전공한 네, 무용 전공한 분이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거는 PD 수첩에 아주 자세하게 네, 한 네. 40-50분 가량 나와서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 국감에서 과기정통 그 의원들이 아니 다른 데는 R&D 예산이 엄청 깎이는데 너는 증액된 게 왜 그렇게 증액이 된 거야? 무슨 이유야? 그리고 무용가 교수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받은 거냐 등등등 이렇게 많은 질문도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김영수 교수가 하는 얘기가 저는요 KT로부터 이 예산을 과제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KT가 등장하는데 네. 이게 그 최민희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R&D 카르텔에 딱 맞아 떨어진다.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부족할 때 기업을 끼워 넣어 예산을 받고 그 예산에 사람 예산을 살짝 끼워 넣는다라고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기업이 KT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그 김영수 한양대 교수가 아니 이건 KT에서 받은 거지 정부에 직접 받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KT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KT하고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올해 1월 18일 날. 예, 비대면 정신건강 케어 플랫폼 구축에 관한 MOU를 올해 1월 18일 체결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KT에서 사업을 따고 그리고 이 김영숙 교수한테 그 예산을 밀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보면 이게 1월 18일, 19일자 그 기사에 보면 다 나오고요. 사진이랑 다 있어요. 그때 그 같이 협약을 체결했던 분이 유영규 상무님이라고 돼 있대요. 그 당시 전략 신사업기획본부장. 요번에 유영규 상무님께서는 이번 인사 때 정무로 승진하셨어요? 그래요? 오. 아, 이게 오비락인가? 뭔가 오비라. 그러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라는 거고요. 아, 또 승진까지? 이번에 그렇게 많이 털려져 나가고 하는데 유영규 상무님은 정무로 승진을 하셨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지켜는 보겠습니다. 설마 이거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KT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과거 박근혜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하고들 많이 굉장히 오버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KT 이름이 빠진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박근혜 때도 그렇고 뭐 이사회 승인도 안 받고 뭐 거기다 출연해가지고 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낙하산 차은택이랑 이런 사람 받아서 뭐 상문지 전문지 해가지고 광고 예산 다 빼돌리고 했던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진짜 KT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 사실은 낙하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건 맞습니다.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영석 대표도 낙하산이지 않느냐라는 의혹들이 높았고 그리고 낙하산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딱 네. 윤석열 정부하고 둘이서 하는 짓이 똑같아.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KT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KT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하튼 KT는 이렇게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KT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KT는 규제산업이고 지배구조가 오너십이 아니기 때문에 견제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런 낙하산으로부터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해준 결과물이 지금 현재의 KT의 현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계엄에 실패한 윤석열은 지금 탄핵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KT 구조조정을 실패한 김영석 대표는 뭘 해야 될까요? 윤석열 씨는 그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러다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김영석 대표가 저 자리에 있으면서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라는 거 하는 불안감에 우리 직원들이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사회가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석 대표의 권한을 정지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 최대주주라도 나서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죠. 지금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인가요? 네. 현대자동차나 국민연금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망쳐먹을 수가 있는데 네. KT 김영석 대표는 이러다가 3등 KT를 공고화하면서 KT 다 말아먹게 됐다. 네. 그러니 이번 구조조정을 실패한 책임을 물어서 KT 대표에서 내려오셔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까? 내려오시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지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런 책임을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1노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저희 새노조에서 그거 하겠습니다. KT 지킴이 여러분들과 KT 직원들 하겠습니다. 그러니 KT 새노조로 마구마구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있고 국민의힘이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이에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KT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본질은 김영섭 대표에 있는 거지 뭐 김인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 김인관 탄핵한다고 해서 뭐 될 일도 아니고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하튼 문제의 본질인 김영섭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 새노조는. 그렇기 때문에 새노조로 오셔라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같이 책임을 물어야죠. 네.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고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노조로 많이 오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들 오늘 탄핵 집회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열기가 뜨겁고 윤석열은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KT 새노조에 남은 거는 처리할 사람이 남아있죠? 처리할 사람이 네. 남아있어. 누구? 그 있잖아요. 있잖아. 네. 한둘이 아니야. 네. 지금 이제 KT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새노조로 다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늦습니다. 네. 자, 윤석열과 함께 탄핵. 뭐야? 윤석열 탄핵과 함께 KT 김영석도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